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거시 파트 챕터 25장 생산과 성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로 측면에서 내용 좀 몇 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재 60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 보면 여기 전 세계 이렇게 지구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또 있죠. 자, 나라마다 생활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촌 전체의 생활 수준이 다 다른데요. 생활 수준. 어떤 나라는 좀 이렇게 생활 수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높고 어떤 나라는 생활 수준이 낮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생활 수준이 좀 높은 하이한 나라들의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요. 자, 거기 보시면 미국,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래서 미국, 일본,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나라들은 이제 1인당 평균 소득이 좀 높아요. 그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생활 수준이 좀 떨어지는 나라는 거기 보시면 인도, 나이지리아, 그리고 니카라과 이렇게 있습니다. 니카라과. 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저개발 국가 평균 소득의 위에 높은 나라들의 생활 수준이 이렇게 더 소득 수준이 높은데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부유한 나라의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 수준이 말 그대로 높아요.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데? 라고 보면은 자, 더 많은 자동차와 전화, 컴퓨터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더 모아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더 좋은 영양 상태, 그러니까 더 좋은 음식을 많이 먹겠죠. 그래서 영양 상태가 더 좋습니다. 더 안전한 주택, 그렇죠. 더 안전한 주택. 네, 더 많은, 더 좋은, 더 안전한, 더 훌륭한 의료시설, 더 긴 수명, 이렇게.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자, 다음 단락 보시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같은 미국을 예를 든다, 한국, 일본을 예를 든다 이렇게 했을 때도 생활 수준 자체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지금은 이건 어떻게 된 거야? 동일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 거죠. 시간을 스톱해서 살펴본 거고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생활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생활 수준이 이제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GDP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1인당 GDP는요. 연평균 2%씩 증가했습니다. 그 2%씩 증가하는 게 이게 복리의 법칙에 따라서요. 거기 보시면 2%씩 성장을 하잖아. 이러한 공식이 있다는 거 우리 전에 봤었죠. 뭐냐면 지금 A라는 어떤 파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파이가 2%씩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2배가 되는 경우가 언제가 되겠니?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70의 법칙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70의 룰을 사용하게 되면 이게 70의 룰이 뭐냐면 이게 70을 2%씩 성장하잖아? 그러면 이걸 2%로 나누면 35가 되죠. 그러니까 2%씩 계속 성장하게 되면 35년 후에는 그게 2배가 되는 게 바로 복리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2%씩 꾸준히 성장하는 덕택에 자,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부모나 조부모, 증조부모 세대보다도 현재 후손 자녀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라마다 이 성장률은 달라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나라가 있고 이렇게 급격하게 빠른 성장률을 보이는 나라도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보이는 나라도 있어요.
어떤 나라가 빠른 성장을 보였을까요? 예, 뭐 주로 이제 예전에는 독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 또 사실 일본도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긴 했죠. 그 다음에 한국, 우리나라도 이제 빠른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 뭐 대만, 싱가폴, 뭐 예전에 홍콩 이런 나라들도 빠른 성장을 했고, 거기 책에는 첫 번째 줄에 중국도 이제 빠르게 성장한 나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소득은 중국 같은 경우 얘기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7년 사이에 네, 한 30년 동안 봤을 때 연평균 9%, 엄청나게 빠른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연평균 9%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9%씩 성장하게 되면 7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 8에 뭐 9, 8, 뭐 9, 7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정도 되면 2배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 보시면 한 세대 안에서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는데 중간소득 국가 정도가 됐다가 이게 한 세대가 더 지나가게 되면 선진국 대열에 사실 중국은 요 밑에 있었다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거기 보시면 빠른 성장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렇게 더 성장률이 떨어지는 나라도 있습니다. 짐바브웨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네, 짐바브웨 이 나라는요 오히려 성장률이 마이너스야. 1인당 소득을 봤을 때 누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27%로 감소하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빈곤의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고 낮은가? 어떤 나라는 또 성장률 속도가 이렇게 빠르냐? 아니면 이렇게 퇴보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경제 성장. 그게 우리의 생활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에 가보시면 자,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고 어떤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요거를 살펴보게 되는 거야. Why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이거야말로 제일 중요한 질문이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유한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가? 가난한 나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면 그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맞춰서 방법이 뭐야? 이거를 이제 찾아 나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카스 교수는 이러한 질문들에 인류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나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니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 챕터야. 자, 그 다음 단락 볼게요. 25장 말고 앞에 23장, 24장에서 이전 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냐면 자, 거시경제 산출량과 생산량, 국민소득 Y라고 쓸게요. 거시 전체 GDP라고 했죠. 산출량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P, 물가 수준이죠. 물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이제는 장기적으로 산출량을 결정, 그러니까 측정이 아니라 Y를 높이는 이유, 산출량을 GDP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이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Y라는 게 우리가 특히 실질 GDP를 이용할 거거든. 실질 GDP. 네, 요게 바로 경제의 풍요에 유용한 지표가 되며 실질 GDP가 바로 경제 성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실질 GDP가 경제 성장과 관련한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요인 이런 거 얘기할 때
이것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경기가 성장하는데 매끄럽게 성장하지 않고요.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면서 성장하게 되는데 추세선에서 이탈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 그러고 이렇게 추세선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게 경제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한 3가지 토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토픽 뭔가 보시면 자, 1인당 실질 GDP에 대해서 여러 나라의 자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인당 명목 GDP가 아니라 실질 GDP야.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가 커. 되게 빵을 많이 생산했어. 근데 그게 실질 GDP는 큰데 인구가 너무 많어. 그럼 나눠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1인당,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수준을 나타내려면 이 실질 GDP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인구도 중요한 거죠. 사람이 너무 많게 되면은 내가 N빵 하게 되면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게 양이 줄어듭니다. 둘째, 이걸 이제 세계적인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것이고, 자, 근로자 1시간당 재화나 서비스의 산출량, 이게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이라는 것은 자, 노동자 1명당 이렇게 쓸게요. 아니면 1시간당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 Q 뭐 이런 식으로 미시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자 1명당 아웃풋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생산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생산성이 바로 이 경제 성장과 관련한 생활 수준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걸 볼 거고 다음 세 번째 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았으면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요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아시겠죠? 자, 여기서 약간 이번 시간에는 인트로 측면에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번 파트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